안녕하세요, 스테이션비의 강병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약 3달 전쯤에 제가 직접 타는 자동차의 지크 레이싱 엔진 오일을 제가 손수 교체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약 3개월 4,500km 정도를 탔는데요, 그동안 이 엔진 오일을 쓰면서 제가 느꼈던 솔직한 후기 오늘 전해드릴게요. 지난번에 엔진 오일을 교체할 때 정확하게 이 지크 레이싱 8리터를 넣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저 디지털 눈금으로 총 4단계가 표시가 됩니다. 근데 그때 딱 8리터만 까서 넣었을 때에 저 4칸 중에 3칸의 수위가 차 있었어요. 보통 이런 고성능 엔진들은 주행거리가 지남에 따라서 오일을 조금씩 소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911은 사실 오일을 많이 먹는 엔진으로 유명했던 엔진이에요. 근데 이것도 엔진을 뭘 넣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소비량이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이 지크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처음 넣었을 때 3칸까지 차 있다가 약 4,000km를 조금 초과하는 시점에서 한 칸이 비로소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소모량이라고 한다면은 12,000km를 보충 없이 타도 3칸이 떨어지니까 사실상 다음 교체 주기까지 추가 보충을 굳이 안 해도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소모량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써봤던 오일 중에서는 M사 같은 경우라면 사실상 보충을 꼭 해줘야 될 만큼의 소모량이 좀 많았었고요. R사에서 나왔던 엔진오일을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한 소모량을 보여주면서 이 제가 써봤던 오일 중에서는 오일 소모량이 그래도 꽤 적은 편에 속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대략 저 한 칸이 제 경험상 한 300mm, 250에서 300mm 정도의 부피가 되더라고요. 지금 2칸을 더 채워줘도 되니까 오늘 한번 500mm를 보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넣기 전에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네, 흔들어야 돼요. 이 오일 안에도 여러 그 혼합물들이 들어있는데 오랫동안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약간 아래쪽으로 좀 침전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엔진 안에 들어가면 언젠가는 다 섞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넣기 전에 살짝 흔들어서 넣는 게 좀 저는 습관화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사실 오일이 소모되는 양이 정확히 그 오일의 성능을 표시하는 기준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일 소모량이 적은 오일이 뭔가 그래도 조금 신뢰도가 많이 간다고 할까요? 어쨌든 자연적으로 기화되거나 증발되는 양이 많으면 그만큼 오일량이 줄어들고 그만큼 엔진의 내구성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오일이 얼만큼 주는지, 특히 이런 고출력 스포츠카 타시는 분들은 좀 예민한 요소일 거예요. 자, 조금씩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한 번에 많이 넣지 말고 일단은 400ml 정도만 넣어 볼게요. 감이 살아있네. 정확하게 400ml 넣습니다. 정확하게 400ml. 일단 한번 넣어 놓고 그리고 저 오일 게이지로 측정을 해 볼게요. 자, 오일을 넣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양을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오일 측정. 네, 드디어 이제 전체 4칸 중에 맨 위에 있는 2칸이 400ml 넣었더니 다 찼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맥스칸까지 정확하게 찼어요. 항상 맥스칸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맥스가 꼭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횡재를 많이 받는 좀 하드코어한 운전을 한다거나 스포츠 주행이 잦은 분들이라면 저 엔진 오일의 레벨이 높을수록 뭔가 여러 가지 방향의 쥐를 받았을 때에도 유압이 떨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반면에 이 크랭크 케이스 안에 오일이 너무 많이 잠기게 되면 그만큼 회전할 때 이 엔진 오일을 치고 나가야 되는 그 저항도 늘어나기 때문에 연비나 효율성 면에서는 엔진 오일 양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 미니멈 그리고 맥스의 중간 정도, 그 정도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은 저는 꼭 보충을 안 해도 괜찮지만 그래도 가끔 와인딩, 스포츠 주행 이렇게 새벽에 새벽 드라이빙을 나와서 좀 빠른 페이스로 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맥스 기준으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저 정도까지 올려놓으면 다음 엔진 오일 교환 주기까지는 오일량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쭉 타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아주 준수한 오일 소모량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그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온부터 유온, 유압까지 이 설정을 통해 가지고 그 디스플레이에 수치들을 바로 띄워놓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치 없이도 아날로그 바늘로서 실시간으로 언제나 표시가 되고 있어서 이런 차량들은 오일의 상태를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차에
유온 혹은 유압 게이지가 기본적으로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뭐 요즘에는 약간 OBD 단자 연결해서 핸드폰 앱으로 저 표시 장치를 이렇게 띄울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도 많이 간단하게 저렴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달아보시면 여러분들 차의 오일 상태를 관리하시는데 진짜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엔진 오일을 언제 갈아요? 이 질문을 아주 심플한 답변으로 받기를 원하시거든요. 뭐 몇 년을 타야 되는지, 몇 개월을 타야 되는지, 몇 킬로미터에 갈아야 되는지, 이거를 항상 정답처럼 주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렇게 엔진 오일을 갈질 않아요. 저는 이 차의 엔진 오일 교환 주기 뭐 단순히 10,000km, 12,000km, 15,000km 이렇게 키로수로 보지 않고요. 평상시보다 유압이 떨어진다. 예를 들면 지금 1.2에서 1.1바 정도가 아이들링 열간 시의 유압으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오히려 점도가 좀 깨지잖아요. 그러면 1.0바로 유압이 떨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오일 상태가 예전만큼 프레시하지 않구나, 이제 교체할 때가 슬슬 됐다 하면서 주행거리나 사용시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유온도 마찬가지예요. 오일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원래 평상시에 나오던 유온보다 이제 유온이 좀 더 높게 뜨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어느 순간 오게 됩니다. 평상시에 보던 유온이 아니다 싶으면은 마찬가지로 오일의 점도나 물성이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911에는 이 스포츠 주행 모드를 넣게 되면 유온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노멀 모드에서는 최대 110도까지가 아이들링의 기본 유온인데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저 유온을 90도까지 떨어뜨리게 돼요. 자,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넣게 되면 보다 적극적으로 소모 스위치 빨리 열리면서 90도로 엔진 오일을 좀 더 빠르게 냉각을 시킨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트랙이나 아니면 와인딩 주행 같은 거를 할 때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온을 계속해서 좀 더 낮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유온이 거의 130도 이상으로 많이 치솟게 되는데, 사실 엔진 오일은 130도 정도가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유막이 깨지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120도대의 유온을 넘지 않는 수준을 얼마나 잘 관리할 수 있는지가 하드웨어적인 성능과 또 동시에 그 엔진 오일의 성능을 대변하게 되는 거죠. 이제 와인딩 로드 좀 더 RPM을 많이 쓰면서 가혹 조건으로 운행해 보면서 유온의 변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동안에 제가 써왔던 오일, 뭐 사실 이 차에는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지만 결국에 제가 정착했던 엔진 오일은 그동안에는 M사와 R사 딱 거의 두 가지를 메인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M사에서는 두 종류의 오일을 썼죠. 뭐 골드라고 불리는 게 있었고, FS라고 하는 국립 포르쉐의 순정 스펙으로 올라와 있는 그 두 가지 사양을 썼는데요. 사실 그 엔진 오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이 RPM에 좀 스포츠 주행을 해보게 되면 유온들이 이제 110도 이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확실히 그 M사에서 나오고 있는 엔진 오일, 사실 가장 어떻게 보면 벤치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 엔진 오일들은 거의 130도에 근접하는 오일 유온까지 올라가요. 128도, 129도 이 정도에서 막 넘어서지 않고 어떻게든 버티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지크 레이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직 120도를 넘겨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가혹하게 밟아도 118도에서 119도 이 정도에서 악착같이 유온의 상승을 좀 억제하고 버텨주는 그러한 열 처리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동안은 가장 만족했던 그 R사의 유온이랑 비교한다면 거의 비슷하거나 살짝 1, 2도 정도 좀 더 높게 뜨는 그러한 느낌들이 있어요. 뭐 1, 2도 정도의 차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오차 범위 안에 들어오는 수치라고 볼 수 있고 큰 의미는 없는 정도입니다. 유온의 안정성 외에도 이 유압의 유지 능력들도 봤을 때에도 사실상 제가 즐겨 쓰던 M사보다는 훨씬 낫고요. 그리고 R사와 동등한 성적을 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마음에 드는 거는 아닙니다. 사실 처음 넣었을 때 제일 체감적으로 단점처럼 느꼈던 거는 그동안에 썼던 엔진 오일보다 아이들링 상태에서 진동이 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였어요. 오기유 베이스로 쓰는 엔진 오일들이 사실상 엔진의 진동을 감소해주는 효과는 더 적거든요. 근데 이 엔진 오일은 조금 더
그 진동들을 선명하게 온몸으로 전달시켜주는 그런 느낌들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어떤 그 고급스러운 정숙한 느낌을 원한다고 한다면은 거기에서는 약간 걸릴 수도 있어요. 가혹하게 몰아붙였을 때의 유온이 상승하는 그 정도도 지금 이 차의 냉각기는 완전한 순정 상태거든요. 그리고 991 MK1이기 때문에 이미 이 차가 지금 개발된 게 10년 전의 차량입니다. 순정 냉각기의 이 엔진 오일 순환 시스템에서도 지금 115도 이상을 넘기는 게 거의 힘들 정도로 꽤나 유온 방어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번외로 연비 측정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 연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운전자가 얼마나 연비를 잘 내느냐를 조절하는 어떤 드라이빙 테크닉적인 연비의 관점이 하나 있고요. 드라이버는 완전히 변수를 고정시켜 놓고,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로 운전에 인풋을 줬을 때에 그 차의 하드웨어 스펙만의 차이로서 오는 연비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비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연비 테스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가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시내에서 데일리로 타면서 찍는 연비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변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드웨어의 어떤 연비 변화, 연비의 대조를 보기에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7단, 그러니까 최고 단수, 그리고 시속 70km 정속 고정을 평지에서 하면서 연비 측정을 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운전자는 그냥 일정하게 엑셀만 밟아주면 되고 다른 인풋이 없거든요. 운전자는 고정값으로 남게 되고 오로지 나머지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연비의 차이로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이 연비는 결국 실린더 내부의 마찰 저항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지표잖아요. 얼마나 부드럽게 이 구동기의 그 내부 마찰이 적어져서 연비가 좀 열렬 적게 쓰면서 갈 수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건데, 오늘 날씨가 37도예요. 37도에 지금 22.5도로 다 에어컨 오토 세팅을 맞춰놔서 연비가 잘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속 주행 기준으로 연비가 지금 리터당 18.6, 18.7이 찍힙니다. 이거는 제가 평지 기준 연비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냥 자유로거든요. 자유로 구간을 따라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썼던 엔진 오일들은 이 조건에서는 한 17.5에서 17.8 사이 정도가 베스트였어요. 물론 이렇게 덥지도 않을 때 기준으로요. 그렇게 테스트를 했을 때 기존에 제가 썼던 M사의 엔진 오일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7 후반대의 연비가 나왔었습니다. R사의 엔진 오일 썼을 때는 사실 R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좀 무거운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연비도 좀 떨어집니다. 17 초중반 정도가 거의 베스트 기록이었습니다. 지크 레이싱은 좀 놀랄만한 수치를 냈습니다. 리터당 18.5 정도를 동일 조건에서 기록을 했어요. 물론 고성능 엔진 오일에서 연비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평가 요소가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내부 마찰, 이 마찰력의 감소가 연비로 영향을 직관적으로 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실제 이 오일이 실린더 안에서 해주고 있는 그 윤활 효과에 대한 그 부분을 상대적으로 좀 엿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지표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엔진 오일인 것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국산 오일이지만 가격대가 확실히 낮은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많은 소비자들이 이 오일을 경험하지 못해 본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또 한번 써본 사람들은 재구매를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일단 그 처음 진입 장벽이, 문턱이 조금 높다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진동 부분들은 엔진마다 좀 상황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박서 엔진 기준으로는 저는 기존 엔진보다는 좀 진동이 조금 더 선명해진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여전히 유온 면에서는 불만은 없지만 또 제가 기존에 썼었던 M사보다는 월등히 유온 안정성이 좋고, R사에 비교한다면 동일하거나 아주 미묘하게 살짝 뒤처지는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예 그 R사의 엔진 오일까지 압살해버릴 정도의 성능까지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정말 그냥 글로벌 원탑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보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었고, 특히 오늘 이 유온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기온이 28도에 가깝거든요. 120도 정도를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방어를 좀 많이 해줘서 기분이 좋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